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렬입니다. 오늘은 그 제 극강 시리즈 8강이 되겠습니다. 7강은 조금 쉬운 개념을 가지고 응용 사례로 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또 이제 사람들의 그 주관성에 바탕을 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 이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오늘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얼마를 붙여서 이제 받으면 그것이 이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썩 쉬운 개념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경제 전체적으로는 금융 위기랄지 이렇게 대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자가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냐? 즉 화폐가 없는 이 물물 교환 경제에서는 이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이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 사례를 가지고 해보면, 예전에 춘궁기라고 있었죠. 이제 가을에 추수한 쌀로 이제 먹고 살다가 여름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보리가 아직 나오기 전에 쌀이 떨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한 그런 그 춘궁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가난했던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잣집에서 이제 쌀을 빌려다가 먹고, 추수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 쌀을 이제 갚았죠. 그래서 이제 80kg 되게 한 가마니를 빌려다가 그걸 가지고 생활하다가 추수를 해서 88kg을 갚았다. 그러면은 이자율은 10%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의 이자율이. 그래서 이 간단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는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구나 라는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하게 강조해서 설명할 부분이 시간 선호에 따른 이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순수 이자 또는 본래적 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특별한 다른 호칭이 없는 한이 그냥 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곧 순수 이자, 시간 선호, 사람들이 시간 선호에 따른 이자를 순수 이자라고 부르겠는데요. 이건 제3강의 그 자본가 기업가에서도 조금 설명을 했죠. 자본가가 얻는 이자, 그리고 기업가가 얻는 이윤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다시 조금 반복을 하자면, 사람들은 미래의 자원보다도 현재의 자원을 선호한다. 오늘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당연히 오늘의 100만 원을 가지겠다 라고 모든 사람이 대답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양의 시간 선호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플러스의 의미입니다. 양의 시간 선호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인에게 다 물어보기 전에는 목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주관적인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자 현상, 그렇게 썩 쉬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시간 선호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 행동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의 범주에 고유하게 속하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것이 바로 이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미래의 자원은 현재의 자원에 대해서 할인되고, 현재의 자원은 미래의 자원에 대해서 할증된다. 즉 프리미엄을 가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현재와 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자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구나 라는 사항을 우리가 쉽게 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자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흔히 생산의 3요소라고 불리는 토지, 노동, 자본, 이것들 중에 어떤 요소에 대한 대가가 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든 뭐든 노동이든
내구재든 비내구재든 그 이자는 그 미래 자원의 가치보다도 현재 자원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생기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자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토지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토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속 어떤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자가 없다면 토지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미래의 소득을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수치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토지의 가격은 뭘로 매겨집니까? 토지가 오늘 제공하는 서비스, 내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 도 영원히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겠죠. 그런데 미래의 소득은 오늘의 소득에 비해서 할인된다. 뭘로 할인되느냐? 이자율로 할인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리즈를 쭉 만들면은 무한 등비급수가 되겠죠. 이자가 존재할 경우에. 그래서 특정 숫자로 수렴이 된다. 그것이 바로 토지 가격이다. 근데 이자가 없다면은 그것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정말로 똑같은 토지와 토지를 바꿀 뿐, 만약에 이자 현상이라는 게 없다면 토지는 가격이 매겨질 수 없고 그래서 매매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재와 그 생산 요소를 투입해 가지고 미래에 완성되는 이제 소비재, 현재재가 되겠죠. 미래의 현재재가 되겠죠. 이걸 이제 이자 현상을 설명을 해보면요, 뭐 휴대폰이 있다. 오늘의 휴대폰, 그리고 1년 후에 똑같은 휴대폰이 나온다. 무엇을 통해서? 휴대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원자재, 노동, 여러 가지 이런 그 생산 요소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1년 후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똑같이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1년 후의 휴대폰보다는 지금의 휴대폰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휴대폰은 미래의 휴대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갖겠죠. 그 차이가 이제 이자율이 되겠죠. 이자가. 그런데 미래의 1년 후의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이 들어간다. 근데 휴대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지급이 되죠. 그 반대급부를,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반대급부를 전부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휴대폰 가격보다 낮게 된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자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 이자라는 것은 뭐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암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고 해도 그런 그 순수 시간 선호에 의한 이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시간 선호에 의해서 자기의 가용한 자원, 예를 들면 소득이라면 소득을 현재의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게 분배를 합니다. 배분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선호에 의해서 가용한 자원을 현재의 소비를 위한 자원과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할애를 한다, 이런 얘기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시장 이자율에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자원은 소비를 의미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이제 그 저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자원을 사람들이 미래의 자원에 비해서 더 선호하게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자원을 더 선호한다 했으니까 미래의 자원보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의 자원은 현재의 자원에 대해서 더 할인된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현재의 자원보다는 미래의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더 높게 둔다. 더 선호하게 됐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는 상대적으로 좀 줄고 저축은 늘어난다. 그리고 현재의 자원보다도 미래의 자원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평가를 주니까 이제 할인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로부터 이제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수 이자가 무한대다. 아까 이자라고 그랬죠. 이거 순수 이자가 무한대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현재를 선호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또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라면은 내일의 자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저축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시간 선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소비를 위한 자원 배분과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인이 돼갈수록 미래에 남은 시간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의 자원보다는 미래의 자원은 그 노인에게는 좀 더 그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 선호, 즉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이자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비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저축한다. 극단적인 경우죠. 언제나 저축한다. 그래서 순수이자는 0과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래의 자원을 현재의 자원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원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때 내가 가진 자원이 이를테면은 내가 오늘의 소비를 함으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의 여력이 없겠죠. 저축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는 오늘의 소비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저축은 0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오늘의 소비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저축을 할 여력이 없다. 저축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고,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행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축을 할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원을 미래로 이행해 갈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관한 논의를 했죠. 개인의 시간 선호에 따른 이게 자원 배분,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저축, 그에 나눠지는 그런 배분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현재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시장 이자율을 구하고 이제 저축량을 이제 얻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내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가상적인 이자율이 이거라면은 당신은 소득 중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쭉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이제 편의상 첫 번째 화폐 1,000원, 두 번째 화폐 단위 1,000원, 그 다음에 세 번째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시리즈별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첫 번째 1,000원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1,000원 단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가치,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부여가 다르다. 이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가치 스케줄이죠. 밸류 스케줄.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오늘의 소비에 할애하고 그리고 얼마를 저축할 것이냐는 현재 당신한테 이자율을 이걸 오퍼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은 첫 번째 1,000원은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000원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축을 하게 하려면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물론 제공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단위는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낮겠죠. 조금 낮은 이자율을 오퍼를 해도 오케이 저축을 하겠다랄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A 순서대로 쭉 되는데, 그래서 A에게는 특정 어떤 이자율 이상에서는 저축을 하게 될 것이고, 저축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이자율 밑에서는 이제 현재 자원에 대한 수요자가 되고 뭐 어떤 그 일정한 구간 내에서는 뭐 수요자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니고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겠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교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정해지고 그리고 현재 자원의 공급량인 재축량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간 선호가 시장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 재축량을 동시에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재축량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 선호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 선호. 그래서 사실은 이자율과 저축이 결정된다는 것은 그런 결정되는 현상은 사실상 시간 선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동전의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 것일 뿐 동일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저축량이 결정이 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자가 높아지니까 저축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기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즉 사람들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저축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나의 시간 선호에 의해서 오늘의 소비와 미래의 저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렇게 이제 혼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수이자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격하는 대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은 이제 대차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 이자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를 조작하지 않는 한 이 대부 이자율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따른 시장 이자율에 접근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은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의한 이자율과 그리고 대부 이자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대부 이자를 낮췄죠. 그 괴리가 생김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산의 구조의 문제, 소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시켜가지고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룰 만한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순수 이자는 지 고유한 형태로 그냥 저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그 돈을 자원을 빌려줄 때는 떼일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 수수료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요즘 화폐 경제에서는 금전의 대차가 이제 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화폐의 구매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실제 이자율은 총 이자는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요, 그 이자라는 것은 이자의 본래적 의미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의한 현재와 미래의 자원 간의 가치평가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 그래서 자본에 대한 우리가 주로 얘기하듯이 자본이랄지 토지랄지 노동이랄지 이런 특정한 생산 요소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자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의 있게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현상을 보신다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바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는 바로 이 이자율 조작으로 인해서 이제 터진 것이다 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